예, 수험생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제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빈출 문제집 여러분요, 과감하게 이것만 풀어라 빈출 문제집, 우리 또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12페이지를 펴시고요. 12페이지 조세 총론입니다.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대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이제 총론에서는 조세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납부이행 방법 같은 거,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주의하시고, 조세 분류에서 여러분들 뭐 목적세라든가 부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 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같은 거 이런 것들,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이런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리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부분이 올해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국세,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물론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되면 권리구제 있죠.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한은 신고, 수정 신고 뭐 이런 것들 정도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유력시 되는 부분은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니까 그 부분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12페이지, 문제집 12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세목 중에서 목적세,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세, 교교농, 찌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나왔다시피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찌지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사용 목적은 여러분들이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시면 되고, 정확히 사용 목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목적은 짐작만 하시면 되고요. 자, 세목 국세 중에서 목적세, 교교농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겁니까? 농어촌 특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요.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농특세는 뇌집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교교농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나왔다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뇌집자식이냐 그러면 지방세고, 또 찌찌 목적세고, 지방교육제 예정으로 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 또 독립한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라는 거,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특세 뇌집자식이냐, 다시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뇌집자식이냐,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독립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세목을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거기 해설을 바로 봅니다. 해설을 보시니까 취득세, 부가세는 먼저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죠?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근데 일단 뭐 먼저 해설을 보고 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문제를 설명 해설을 드립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하여튼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먼저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납부할세계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납부할세계 20%를 부과돼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 부과되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되는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계 몇 프로? 20%로 부과됩니다. 순수하게 재산세계 20%입니다.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계 20%. 자, 이렇게 부과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자,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계 몇 프로를 부과된다고 그랬습니까? 종부세계 20% 부과되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소득세나 하여튼 거기 해설에도 나오지만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양도세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부가세는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뭐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취득세나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예요. 얘네들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이 있을 때 뭐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감면세액의 20%로, 자, 20%의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이것은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감면세액의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방소득세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2번 문제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서 독립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 연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취득세, 자,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든 없든요,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없을 때는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요.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세액이 아님 그래가지고, 자, 지방교육세 요게, 자, 틀렸다고 되는데 그 이유는 농특세가 빠졌다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거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는 있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자,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또 농특세도 부과되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세액이 없을 때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게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죠.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재진이 재산세액에, 자,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 부과될 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자, 농특세 부과되는 경우가 없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재진입니다.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부가세, 자,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에서 나왔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 해설에서 여기 안 나왔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죠.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는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래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는 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3번 종농이가 정답이었습니다. 다 고르는 건 쉬웠어요.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자, 3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고제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요, 시험에서 지방세는 취득세 세 문제 정도 출제되죠. 자, 작년에만 한 문제 반이었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죠. 작년에만 세 문제 나왔고,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됩니다.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제외하고, 자, 작년 31회 시험 때 지역자원 시설세가 독립화 문제로 딱 한 번 나왔고, 처음으로. 또 27회 시험 때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독립화 문제로 딱 한 번 나왔어요. 얘네들은, 자, 기타 지방세는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제외하고서 기타 지방세는 독립화 문제로 32회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고조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인데, 1번이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질 때 얘는 주로 소득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특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에 따르면 대부분 몇몇 지방소득세 특징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따라간다.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하잖아요. 분류과세.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분류과세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지방소득세. 자,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립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자,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군이요. 그러니까 도가 있는 곳에서는 얘가 도가 아니라 시군세입니다.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세고 나머지는 다 특광도세입니다. 그래서 얘 특광시군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에 독립세라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자, 부가세 문제나 무조건 틀리다는 거. 또 지방소득세는 얘는 특이하게도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소액징수 면제.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얘는 고유소 장당. 여러분 소액징수 면제 고유소 장당이요. 세액 얼마요? 2,000원. 이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이제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예요. 자, 그런데 신고납부하는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면제 적용돼가지고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요. 2,000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져요. 자, 그랬을 때 이 개인지방소득세는 대부분 소득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개인지방소득세에 먼저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대부분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자가 내는 건데 이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자,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자가 되는 게 개인지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에 대한 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대부분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자, 여러분 대부분 하여튼 세율도 소득세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에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70%면 얘는 7%, 양도소득세가 60%면 얘는 6%,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면 얘는 0.6%부터 4.5%까지 이렇게 적용됩니다.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자동 계산이에요. 만약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는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신고기한을 보면요. 이 신고기한이 최근에 개정된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시에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이나 예정신고기한 및 확정신고기한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에 자, 여기다가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합니다. 2개월을 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만약에 4월 10일이다 그러면 이날이 양도일이다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이 여기 양도세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기한이에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여기다가 2개월을 더해요. 2개월을 더하니까 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8월 31일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여기다가 2개월을 더해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이렇게 자,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한다는 거. 요게 이제 요게 2개월을 더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도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웬만한 것은 소득세 규정을 따라간다,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3번 문제,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2번 질문을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경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답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4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인데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70을 적용한다는데 여러분요, 양도세,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몇 프로? 70%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그러면 양도세가 70%니까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분의 1 세율을 체결되어 있으니까 몇 프로? 7%가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70, 즉 7%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맞습니다. 7% 맞습니다. 자, 이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지방세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지방교육세죠, 여러분들? 지방교육세요. 자, 일단 여러분이요, 우리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자, 우리가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고 최근에 30회 시험 때도 나왔었잖아요. 자, 보시면 부동산 우리가 취득 시, 부동산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양도 시 이렇게 나눴을 때요.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나눴을 때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 세 가지예요.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요.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 딱 틀을 잡고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또 우리가 띄어서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동시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나눴을 때요. 자, 부동산 취득 후 양도 시 나눴을 때, 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만 따로 한번 우리가 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동시부가 되는 세금. 보시면,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죠?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됩니다. 보유와 그러니까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보유와 양도시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유와 양도시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가 되죠.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지세예요, 인지세.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데,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취득부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농부아저씨요.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아저씨.
자, 동네이면 다 참견하는 아저씨 있었잖아요.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다니는 세금이니까 농부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낍니다. 자, 이러면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합니다. 동시부가 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취득과 양도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세금 어떤 거예요?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취득과 양도 다 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활동했다는 분류, 취득 시에 또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딱 틀을 잡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부과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이 아니라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넘어가니까 5번 문제가 있죠. 5번 문제. 자, 조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우리 작년에 뭐 31회 시험 때 조세 용어가 시험에 나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납세자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또 징수 의무자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보세요.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고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납부할 의무자는 아니지만 납세 의무는 없지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죠. 징수 의무자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납세 의무자에는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보증인을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징수 의무자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하잖아요. 이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지. 자, 얘는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는 없어요. 납세 의무는 없고 징수의 의무만 있는 데다. 그래서 특별 징수 의무자, 자, 원천 징수 의무자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자를 구별합니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여서 와 세법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징수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고,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점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돼서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자,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적용된다는데,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 규정,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 등록면허세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면세점 규정을 보시면, 면세점, 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 적용되죠?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얘네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액징수면제 볼까요? 소액징수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세는 애초에 이런 게 없고요. 등록면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죠.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 중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받습니다. 자, 이거고요.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정도입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니까 체납초분비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포함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정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꼭 별 표시해놓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고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니까 15페이지 봅니다. 6번 문제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관련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그 납부할 지방세, 과중가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한번 보시고, 지자체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의자의 교부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는데,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 친구는 누굽니까? 소방분이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로서 보통징수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고, 또 보통징수로 징수되고요.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또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있다. 자, 소액징수 면제 규정도 있고,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고요. 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소방부는 재산세 많은 그 규정을 준용 따라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재산세가 납기가 같을 때 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될 수 있는 세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자원분 및 시설분은 얘는 신고납부합니다.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요. 뭐 주민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편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특정 자원에 대해서,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수력 발전하거나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뭐 그런 자들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특정 자원분 및 시설분이요. 그래서 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요거 3번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입니다. 그래서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로서 보통징수고요.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과상금이란 납부기한이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지방세 몇 프로씩?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 중과상금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의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징수 순서상 우리 징수 방법 같은 것을 제가 이론 강의할 때 계속 설명드렸어요. 징수 순서상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여러분들 이어서 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요거는 뭐 31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지방세 틀린 건데 1번이요.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러니까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특별징수라고 하는 거죠. 특별징수가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징수 방식은, 여러분,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보통징수요.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이게 보통징수죠. 자,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는 뭐 별표시 하셔야죠. 예, 자, 별표시 하시고, 물납과 분할납부는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으로 납부하거나 일시불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 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예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번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분할납부와 물납 규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보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재산세 물납 대상은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한다. 그렇죠? 재산세 물납 요건이요.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재산세 요거 물납이요. 근데 하여튼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다른 시군구역으로 안 됩니다. 자, 맞고요. 3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대상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한한다 그랬는데,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되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 기한은 일치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 종부세,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다릅니다. 거기 우리 교재 해설에도 나와있지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서로 다르다. 종부세는 납부할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분할납부와 물납 세목별 비교,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일단 먼저 비교해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비교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비교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을 다시 한번 세목별로, 주요 세목별로 정리해 봅니다. 자, 요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먼저 물납과 분할납부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물납을 한번 보시면, 물납. 취득세는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물납 O의 X예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재산세 물납 O죠? 네,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양도소득세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세, 증여세도 한번 볼까요? 자, 상속세는요, 물납 O의 X예요. 상속세, 물납 X, 아이고, 옵니다. 국세에서 상속세 물납 허용되잖아요.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납은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요. 재산세는 분할납부 O의 X예요. 자,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O입니다. 종부세 O, 양도소득세 O, 상속세요 O, 증여세요 O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러면 재산세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 자,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자, 국세를 골라라 상속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목별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할납부 비교는 여러분들이 그 표에다가 별표시해 놓고 딱 다시 한번 봅니다. 분할납부 기준금액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에서 재산세, 종부세는 제가 여러분 재산세 우리 집은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윙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요.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넘게 내고 우습고요. 분할 납부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다음 연도 6월 10월입니다. 종부세는 분할 납부가 자,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요. 자, 그러니까 분납기한,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자,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6월 15일이 분납기한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둡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고 종부세 분납 기한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물납을 보면 재산세만 물납 허용됩니다. 납부할 수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자, 그래서 별표시 하시고 8번 문제는요. 자, 18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번 문제 봅니다. 가산세란 아까 나왔습니다.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 징수 방법 우리 배웠던 걸 이론 과정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야 됩니다. 자,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그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러면 가산금이 적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징수방법 흐름상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습니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죠. 근데 이 고지서를 바꿔서 납세 고지서를 바꿔서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러면 뭐가 적용돼요? 가산금이요. 그럼 보세요.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지방세에만 해당돼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가 됐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질문 보니까요. 그래서 1번 뒷동네가 틀렸고요. 2번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중과상금, 자,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할 때 재산세 같은 애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하루 딱 지났다. 지방세는 3% 일반 가산금 적용되고 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요. 자, 체납한 지방세가 요거 얼마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정답. 3번 법정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내 수송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저거 몇 프로요? 자, 90% 감면해 주죠. 여러분들 우리 자, 기한원 신고와 수송 신고를 배웠는데 기한원 신고요. 신고기한 지나서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수정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나 지난번에 적게 신고했는데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정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6개월 초과 2년 내면 10%까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해 줍니다. 자,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3번 1개월 내 수송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입니다. 4번 지방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신고, 무신고 세액에 대해서 그 미신고, 무신고 사유를 불문하고 20% 가산세를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자, 여러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이 가산세를 보시면요. 가산세가 어떻게 정되느냐? 일반 가산세요. 보시면 신고행위와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는 먼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자, 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면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예요. 그래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면 자, 그 가산세는 40%입니다. 그냥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 고지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25%, 10만 분의 20% 정도 되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여러분요. 4번 지문.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냥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사유를 불문하고 틀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이면 요거 40%가 정도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여러분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죠. 이건 신고 의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렸습니다. 아예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강조 드릴 거고 9번 문제 별 표시하고 꼭 알아둡니다. 자, 별 표시하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10번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인데 이건 단순 암기식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 옳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당기 시가 납부할 가산금과 중과상금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요. 공인당기 시가 납부할 가산금과 중과상금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인당기 시 상가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상 나와 있는 100만 원의 납기는 2021년 7월 31일이지만 이를 연체해서 2021년 11월 10일에 납부했을 때 가산금과 중과상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저를 보세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여러분요. 올해 일단 제 올해까지만 이 가산금, 중과상금 요 규정은 내년에는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종전의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해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가산금 규정이 내년부터는 이제 삭제가 돼요. 자, 올해까지만 있는 거라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잖아요. 7월 31일 하루 딱 지나면 일반 가산금 8월 1일이 되면 일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의 몇 프로요? 3%요. 딱 깔아놓고요, 요거.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그러면 9월 1일이 되면 자,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중과상금이요. 자, 그래서 중과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데 가산금인데 자, 체납세액 100만 원에다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미납 월수를 곱하는데 봅니다.
8월 30일에서 한 달, 또 9월 30일 하루 딱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또 10월 31일 자에서 하루 딱 지나면 11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달 11월 30일인데 그래서 12월 1일이요. 지났어요? 12월 1일 안 지났잖아요. 언제 냈냐면 11월 10일 날 냈어요. 자,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납부했으니까 중과상금은 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요거 자꾸 오해하는데 한 달 지나면 이거 4개월 아닌가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한 달 지나면 일단 한 달까지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가상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이 되면 0.75%, 10월 1일이 되면 또 0.75%, 11월 1일 지났죠? 그럼 0.75%입니다. 12월 1일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다가 여러분이 납부기한이 7월 30일이라고 나오면 8월 1일 써놓고 자, 그 다음에 8월 1일 지나면 이것은 일반가상 3%고 그 다음에 이제 자, 9월 1일 써놓고 지났어요. 그러면 중과상금 0.75%. 또 10월 1일 써놓고 지났어요. 그럼 중과상금 0.75%. 또 11월 1일 지났어요. 써놓고 자, 이렇게 소일만 딱 써놔요. 초일만 써놓고 자, 지났어요. 그러면 중과상금 0.75%. 12월 1일 안 지났죠? 요까지만. 그래서 미납 월수는 3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에 3%니까 3만 원이고 100만 원에 0.75%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 1%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 1%는 만 원. 자, 여기서 0.75%니까 7,500원. 7,500원 곱하기 3이니까 자, 7,500원 곱하기 3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2,500원인가요? 22,500원이야. 자, 이렇게 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가상금 3만 원, 또 중과상금 22,500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거기 가상금에 관한 거 정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1페이지.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이 지방세 세목 중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없는 세목은 그랬는데 여러분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여러분요. 13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또 이것도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잠깐요. 13번 문제에서는 3번 지문만 소개해 드릴게요. 지방교육세,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자, 10% 그랬는데 여러분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방교육세라든가 이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농어촌 특별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이런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징수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할 때 얘네들 신고납부할 때 자, 본세에서 이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취득세는 신고 안 하면서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만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신고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얘네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자, 특이하게도 얘네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0.025%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좀 깊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3번 문제 같은 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부터는 이제 서류 송달 같은 것은 뭐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건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여러분 14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